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대정부 질문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들,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국회의원들과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국회 상황, 그리고 지금 국회가 정부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도 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초선의 눈으로 보는 지금 국회 상황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김동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환입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이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바쁘셔서. 그랬는데 네. 이제는 좀 오마이 TV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늦었지만 200만 구독자 달성하신 거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다 우리 박종호 기자님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말씀. 뭐 얘기만 들어 좋네요. 그래도 말만 들어도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항상.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 오마이 TV 저희 다 이제 스태프들 또 시청자분들 그렇죠. 덕분에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김동아 의원님도 사실은 현장에서 오마이 TV 인터뷰 많이 응해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오마이 TV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제가 모두의 초선의 눈으로 보니 국회 네. 상황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따 오후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정부 질문 딱 본회의장에 앉아서 보고 듣고 계신데 어떤 걸 느끼고 계세요? 저는 총리나 장관들이 아무리 우리 야당이 싫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국정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야당을 적으로 돌리고 항상 야당과 싸우려고만 하고 네. 그런 태도는 전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의한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국회를 무시하고 네. 또 그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과 열심히 싸워달라 이런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탁을 뭐 장관들한테라고 안 했겠습니까? 좀 그런 태도를 보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구나. 우리 그 지난 총선에서 민심이 야당 의원 야당을 이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야당과 잘 협조해서 발을 맞춰 가라라는 게 총선의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총선의 민심을 완전 무시하고 네. 야당과 싸우러 나온 장관들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답답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돼서 오로지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저희 뭐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이 정권에 관해서 우리 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도대체 받아들일 태도가 안 돼 있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참 우리 국민들이 그 희생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맞습니다.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물어본다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의 어제의 모습을 보면은 목소리도 목소리지만은 막 장경태 의원한테 거의 삿대질 하듯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네. 반박을 하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본인들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본인이 스스로 먼저 질문하고 왜 맞냐 틀리냐 재단하고 아니 본인들이 한 발 물러서서 아니면 정말 이게 민심이구나를 깨닫는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는 순간부터 속된 말로 오늘 한판 그냥 시간 때우러 나왔구나.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온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사실은 아까 언급하셨지만 네. 뭐라고 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정부 질문은 이제 생중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보고 지금 국정에 대해서 판단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태도 내용을 다 맞습니다. 보는데 저는 국무위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을 향한 게 아니라 용산 보라고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예. 저분들도 좀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까지 바닥을 쳐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갤럽에서 예. 특히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은 하기 싫고 야당에서는 뭐 국민들의 목소리지만 자기가 들을 때는 그냥 자기 개인한테 뭐라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에서 그 자포자기 한 상태로 나와서 그냥 네. 말싸움이나 하다가 가는 게 아닌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게 지금 세계 10대 국가가 네.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 의원님도 뭐 지역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지역 주민도 네. 많이 만나실 텐데 좀 뭐라고 하십니까? 다들 이번 정부는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그런 하세요. 말씀 많이 하세요? 뭐 항상 하는 거는 수사만 하는 것밖에 아, 없고 검찰 수사 도대체 민생을 챙기는지 경제를 챙기는지 외교도 참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네. 뭐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 국적이었다는 그런 장관 김문수 그런 장관이 발언을 하는 장관으로 임명시키질 않나. 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죠. 근데 대통령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예.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 가봐도 그렇고 아니면 마트에 가봐도 그렇고 살 게 없다. 그러니까 살 거는 있다고 하지만 살 수 있는 게 살 수 없다. 있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맞죠. 네. 그래서 25만 원 지원법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 꿈쩍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진짜 시장을 돌던 상인들을 네. 만나던 시민들을 만나도 아니 그 정도 해서 우리 경제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네. 지금 예산이라고 국방비 예산 늘리고 지금 긴축 예산 한다고 하면서도 국방비 예산은 대폭 늘렸거든요. 아, 이런 예산들을 늘리고 또 부자 감세하고 네. 상속세 감세하고 뭐 감세 정책은 다 내놓으면서 부자들을 위한 진짜 시민들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을 보면 이게 왜 저런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 기조가 있는지 정말 그냥 부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만 하겠다는 생각만 있는지 네.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맞습니다. 나아지게 네. 하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더 쓸 돈을 만들어 줄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만나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어땠습니까? 그 대낮에는 거의 상점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한두 명 그냥 식사만 하는 정도로 마스크 끼고 네,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텨낸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이 정권이 되고 나서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출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수출 그 반도체 진짜 한 분야에서 이렇게 반짝 수출이 늘어난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저 거의 없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 초부자 감세로 인해서 법인세도 깎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네. 발생한 영업이익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퍼지지가 않습니다. 소수의 주주들이나 대주주들, 투자자들 손으로 가지. 또 한편으로는 그게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그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이라도 잘 하고 있냐?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 하나에만 이득이 발생한 거지. 네. 이게 우리 국민들과 민생에서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수출 증가율을 하나 가지고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진짜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 박지원 원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달나라에 살고 있지 않나. 진짜 지구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달나라에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네.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남동 관저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셨겠지만은 네. 5개 이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 3개는 용산구에 신고도 안 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증축물이라 네. 볼 수 있고 2개는 하난 사우나, 하난 드레스룸. 네, 맞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예. 이런 거는 정말 꼼꼼히 챙기면서 네.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면 그 사실 말해서 대통령 관저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고 민생을 위해서 잘하면 어떻게 보면 이전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하는 건건이마다 본인들의 챙기는 몫은 정말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국민들의 민생은 이렇게 파탄
직전까지 내몰리게 만드는 네, 이런 국정 기조를 보고 과연 국민들이 뭐 용납이 될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냥 한숨이 나오는데 이렇게 민생은 팽개치고 있으면서도 수사에는 또 열심이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그것도 어떤 수사냐? 야당 맞습니다. 대표를 향한 수사, 또 전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그러니까 그저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의원님도 함께 하시는 거죠? 네, 함께합니다. 어떤 논의들이 주로 이어졌습니까? 우선은 지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지금 사위와 딸 부부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음. 그 영장을 집행한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버젓이 피의자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기재해서 지금 영장을 받은 겁니다. 이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수사가 직접적으로 진행된다는 상황에서 예. 저희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이고 우리 민주당이 떠났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5천만 원 뭉칫돈이 나왔다 하고 뭐 제주도 별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퇴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고 제주도 집도 그 에어비앤비로 이행하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로 사용하는 한 30년 된 구옥이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막 언론에 흘리는 문제부터 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뭉쳐서 좀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그동안.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검찰총장을 시켜준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과연 수사를 할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와서 보면 네. 본인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래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한테만 충성하는구나. 다른 누구에게도 충성을 안 하는구나. 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고 김건희 여사 생파해줬던 거. 맞습니다. 생파 네. 생일 파티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만 보더라도 한 사람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수사가 이어졌고 네. 또 보도도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추석 명절, 추석 밥상머리에 네. 김건희 여사 문제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실정이 아니라 야당 관련된 사법 리스크 이거 좀 올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예, 좀 너무 진부한 생각 같다는 생각이 진부한 들어요. 생각 같다. 지금 누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추석 밥상머리에 올린다고 하지만 네. 밥상이라도 지금 제대로 차릴 수 있는 이런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오히려 생각 들어요. 저희가 수사 받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뼈 아프고 그렇죠. 힘들고 힘들죠. 괴로운 일이지만 네. 사실은 뭐 수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엄격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공정하구나 뭐 이렇게 정의롭구나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어떤 국민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정치 수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네. 얘기가 추석머리 밥상에 오르면 올랐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어째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저는 결코 뭐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지 않을 거다. 네. 별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요. 별 관심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건데 지금 보면은 문 전 대통령 이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라고 제기된 준항고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맞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했는데 이게 준항고 신청과 재항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풀어주실까요? 일단은 예. 지금 법원이 사실은 저희가 좀 속된 말로 영장 자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신청만 하면 다 거의 99% 발부를 하고 있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 같은 경우에도 한 80%는 발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판사들한테 좀 물어보고 해도 자기들도 뭐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승인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안 보고. 그래요? 그게 이제 판사들의 논리는 예. 아니, 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냐. 지금 지금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나 판사님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절차나 그냥
편의만 절차상 편의만을 생각하지 음. 거기에 의해서 지금 침해당하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생각이 아직 없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렇게 영장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진짜 영장이 발부해야 될 아닌 상황에서도 그 검사가 한두 개 이제 끼워 넣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 꼼꼼하게 수사라는 안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판단해 달라라는 항고가 일어난 거고 예. 항고를 신청한 거고 그게 법원에서 이제 꼼꼼히 보니까 검사들의 영장 청구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고 예.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자기가 발부한 영장을 자기가 뒤집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문 경우인데 이 수사가 그만큼 잘못됐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의원님도 이제 변호사 네. 활동도 하셨으니까 그 동안의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인 이 상황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죠. 저도 예. 변호사 생활 10년 정도 했는데 네.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네. 네. 영장 그렇습니다. 자판기라고 불리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판단할 정도로 이 사안 검찰이 좀 무리하게 압수하려고 하고 네.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수사 자체가 3년 이상 덮어뒀던 이 사안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지금 이 시점에 꺼내가지고 또 막 또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결국 이창수 서울중앙원장이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완전 친윤 검사죠. 그 음. 검찰총장하고 싸우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총장은 그나마 이제 조금 네. 그러니까 검찰의 명예라도 좀 살려보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들이받으면서까지 김건희 수사를 강행하고 네. 강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음. 검찰총장을 패싱하면서까지 아하. 저는 이창수 검사장이 아마 완전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면서 예. 차기 검찰총장을 좀 노리고 있지 않나 어. 차착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렇게 지금 수사를 거의 다 지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전주지검장의 새로운 검사장이 성함이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도 보니까 완전 윤석열 라인이더라고요. 친윤 검사에다가 그때 그래요. 범정기획관을 아마 대검에서 했었고 윤석열 네. 총장 때 그렇게 된 것으로 보면 이게 그 전주지검장의 지금 검사장 임명부터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고 지금 인사를 했구나. 네. 그런 지금 낌새가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진 지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주. 박영진 지검장. 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이제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불렸던 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이어지는군요. 지금 전주지검 보니까 거의 네. 모든 형사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전주지검과 지금 이 서울지검이 투트랙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몇 년 동안 이어가서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게 이제 수사가 끝나고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다른 또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목표물을 네. 또 탁 포착을 해가지고 묻어놨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또 수사를 한다. 이거는 검찰의 행태가 그대로 또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게 사냥개를 예. 그냥 놔둬버리니까 사냥개가 마구자구 날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통제가 상황이다. 안 되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정권 아래에서 네. 검찰이 이렇게 날뛰고 있다. 그렇게 해오던 네. 게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때는 그런 모습에 박수친 적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하던 짓이 이제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 수사하고 뭐 재벌 수사한다고 하면서도 네. 이제 재벌들과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본인들이 이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항상 자기들이 갑에 있는 거고 네. 피의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사냥개처럼 날뛰던 습성이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부터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늘 봐왔던 검찰의 모습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네.
정말 이 비공개 출장 조사 가서 네. 휴대폰도 제출하고 이렇게 뭐 다소 곳이 들어가서 이제 거의 받아 적고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자, 어느 법률가가 예. 의뢰인이 오라는 장소로 오고 의뢰인이 녹음될 것 같으니까 핸드폰 놔두라고 놔두고 의뢰인이 하는 말은 그대로 받아줬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러면 이거 변호인이지 어떻게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보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다 생각되고 그런 기조가 검찰들 그 친윤 사단에 내려가서 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면피를 주기 위한 네.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검찰 수사도 받았고 그리고 수심위까지 거쳤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프레임을 이 그림 그렇습니다. 만든다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당연히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수심이, 하려고 하는 예. 거고 지금 수심위 문제도 검사가 무혐의했고 네. 그 수심위가 들어가는 게 검사랑 그 피의자의 변호인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들어가는데 네. 검사도 무혐의고 변호인도 무혐의 주장이고 주장을 하니까 서로 무혐의인데 뭐 어떤 심의가 되겠습니까? 심의를 한다면 요 한쪽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네. 한쪽에서는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데 네. 지금 뭐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검찰 전체가 지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 최재형 목사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심위에 들어가질 못했다는 이번에 거지 못 않습니까? 들어가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무혐의 의견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런 제도를 이제 자기들 딴에는 이제 형식적으로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저는 국민들이 아니라 그 23%에 되는 그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심위는 이제 최재형 목사의 자료를 뭐 종합 검토했다, 잘 이제 들여다봤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네.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최재형 목사가 갔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죠. 이 그 자료를 예.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 설명은 검사가 하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하는데 네. 당사자가 빠져 있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결과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검찰 수심위에 검찰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사했던 그 주체들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결론이 났을 거는 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최재형 목사가 그 수심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가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 듣고 나와서 네.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부 다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4명 다. 이거는 완전 국민을 무시하는 저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열흘 뒤쯤에 열릴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의 결론 이것도 뭐 달라지긴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결론 자체가 달라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수심위가 누군지 혹시 기자님 뭐 취재해서 알 아시나요? 수가 없죠. 아무도 모르지 예. 않습니까? 그 지금 누가 심판하고 누가 판단하지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에 관한 자료들을 다 본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가 저는 거의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본인이 내린 결정을 본인이 뒤집는다. 이런 경우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최재형 목사는 내가 청탁하면서 줬다, 디올백 네. 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청탁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스운 네.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이런 적이 역사상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본인이 뇌물로 예. 줬고 본인이 청탁으로 줬다고 했는데 네. 아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거는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 감사의 표시다. 뭐 대통령은 뭐 직무와 관련이 없다. 대통령과 직무 네.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던데.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한테 주면서 이거 모르게 주고 공직 이 직무 범위에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줬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 체계에서는. 아니 넘어가지는 않겠죠. 김건희 여사니까 넘어간 거지. 사실은 예. 이재명 대표님 그 법카 10만 4천 원인가요? 그거 예. 쓴 것만 가지고도 지금 몇 년째 수사를 압수수색을 몇 번 했고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만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또 엄격하게 하겠죠. 자기들 사단은 자기들 사람들한테만 관대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정과 상식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속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그 상식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게 뭐 이러다 보니까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2018년 문무일 네. 총장 때 이 수심위 제도 만들 때 참여했던 이 변호사마저도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심이 원래 취지 맞는 거냐, 다 비공개고 다 논의 내용 알 수도 없고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준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랑 꼭 진보적인 분은 아니세요. 네, 공정과 정의를 외치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한 재심 변호사. 네 잘못된 점을 짚는 변호사님이신데 이런 네. 변호사님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 보면 음, 저희 웬만한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모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수심이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아마 그 수심위가 나온 다음에 결론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냥 지금 이대로 끝내면은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기사 보니까 그렇게 네. 발표하겠다라고 그렇게 미뤄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점만 미뤄둔 거지 그게 과연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실제 음. 수사에서 좀 그런 그래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백 무혐의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최근에 봉사활동 간 것도 네. 사진이 나오고 어제도 자살 예방의 날 이걸 좀 맞습니다. 맞이해가지고 네. 마포대교도 방문하고 지구대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네, 단독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사진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대통령이 어, 순찰을 돕는구나. V1이 순찰을 돌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봐도 누가 네. 봐도 대통령. 왜냐하면 대통령 홈페이지 구도를 보면은 참 예, 잘 잡았더라고요. 정말 예, 구도를 딱 뒤에 분들은 웃는 모습에 본인들은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저게 보시죠. 네. 저게 정말 연출이 잘 된 사진이지. 저게 정말 무슨 뭐 네. 봉사나 자기 그러니까 본인이 저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이 저기를 왜 가는 겁니까? 이- 기자님 아십니까? 저는 왜 저기 가서 저런 사진을 찍고 있는지 국민들을 염장 네. 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대통령실 설명이 이렇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순환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방문해서 생명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격려. 지난 예.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겠다. 근데 왜 아내가 저기 공무원들 만나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완전 거짓말을 한 거고 지금 본인들이 한 얘기를 완전 뒤집고 그리고 저런 사진을 보면 정말 그냥 격려차 간 것인가 사진 찍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공무원들을 그냥 뒤에 들러리 세우고 네. 참 저런데 동원되는 우리 아하.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예. 참 참 이게 사진이 고생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사진이 보니까 이 현장 방문 격려 행사 격려 현장 사진이 18장이 올라왔네요. 대통령실에.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의 뭐 개인 화보 수준의 현장 모습이 사진은 있는데 참 멋지게 잘 찍는 것 같아요. 의원실이 또 배워야겠네요. 좀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멋지게 찍기 위해서 아니, 근데 아예- 구도와 뭐 색감이나 이런 게 김건희 여사가 저기 몸에 밴 것 같아요. 아. 뭔가 정말 진정성 있게 가서 정말 그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떤 자세를 네. 취해야 될지 애초부터 그런 것을 각본을 짜고 간 게 아닌가. 예. 한동훈 대표도 그 참사 현장 가서 기자가 촬영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런 모습. 예. 이렇게 네. 이렇게 하던데. 그 참사 현장에서 배운 게 뭐라고 참 네.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김건희 여사도 뭐 허리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의 포즈랑 똑같이 나온 것도 저-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던데. 자세 딱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손짓 뭐 네. 이런 것들 순간 포착을 해서 거의 다 연출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뒤에 시민들만 잘 가던 시민들만 길 막고 있는. 아 그러네. 지금. 경호 직원이 네. 아마 이렇게 좀 이게 안내하는 것 무슨 같아요. 현장 순방인지 그냥 본인들 사진 찍기 위한 아 행사를 그냥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사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추석 명절 앞두고 국민들이 이 사진 얘기를 또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네. 23%를 향한 오히려 제살 건재하다. 깎아 먹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실토를 한다면 네. 동정 여론이라도 좀 밀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국회 본인들이 나와야 정말 나와야 될 국회는 안 나오고 저런 네. 김건희 여사만 밖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지금 국정이 예.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휩싸여 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하고 저런 왠지 연습 자세를 좀 하셔야겠네. 하는지 대단합니다. 연습을 정말로. 하셔야 될 정도로 감탄을 하고 계십니다. 아유 자, 저 뒤에 예. 계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가 음. 참 자괴감이 들었지 않았을까? 제가 다 죄송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맞습니다. 우리 대원들 모습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수심위 결과, 최재형 목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회 이제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사 1소위에서 김건희 이 여사 의혹 수사하기엔 네, 특검법, 특검법이 통과됐죠. 또 네. 최혜병 특검법 이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전체위에서 뭐 법안 심사 소위 이제 안건 조정에 넘어가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민주당이 통과시킬 거다. 이거는 저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예. 아마 통과되고 지금 본회의에 될 것을 목표로 네. 지금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근데 윤 대통령이 또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갑갑하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법안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볼 거냐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뭐 국민의힘 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순간은 거리를 둘 시점이 올 거다. 그래요. 그들은 아무리 그래도 다음에 또 총선을 치러야 되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네.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음. 어느 순간은 그런 결단을 내릴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다들 예측 시점을 10월 10일로 보시더라고요. 10월 10일이요. 그때가 이제 선거법 관련된 공소시효가 공소시효. 만료되는 시점인데 6개월 만료되는 예, 시점. 6개월입니다.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국민의힘 국힘당 내부에서도 조금 오.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 조금 국민의힘 당 의원님들이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걸까요? 자기들도 수사 받기 싫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죠. 예. 아무리 이렇게 민생이 무너지고 하는데 본인들도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만나고 지역 상인들 만나고 할 텐데 그렇죠. 듣겠죠 얘기를 계속. 그런 얘기를 무시하면서까지 어. 이렇게 끝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모인 음, 집단이라면 어느 순간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달리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네. 10월 10일. 거의 지금 뭐 그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때 또 공교롭게도 국감도 시작이 되고 네. 뭐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나올 것이고 맞습니다. 확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또 정치권에 돌고 있더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관련된 뭐 텔레그램 캡처가 있다느니 네. 뭐 녹취가 있다느니 국정 개입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는 여러 썰이 돌고 있던데 저도 좀 어떻습니까? 들은 얘기가 많은데 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 저도 뭐 깊게는 잘 모르고요. 예. 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음. 반격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썰도 좀 많이 돌더라고요. 아. 네. 반격의 시간.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치부에 대해서
제일 알면 제일 잘 알았지. 수백 번의 카톡을 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없어질래야 없어지지 않을 거다. 어. 저는 뭐 서로 간에 그렇게 카드를 서로 간에 내밀으면서 네. 같이 이제 붕괴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좀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밥 먹는 자리에 안 부르는. 사실 이게 사람 인지상정이라고 네. 밥 먹는 자리에 나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좀 화가 나잖아요. 삐지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겁쟁이 같아요. 저는 그래요. 겁쟁이이기 때문에 자기랑 불편한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 만나는 그 장소에서 자기가 이렇게 떨리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고 아.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는 거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검사 생활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항상 자기가 자기 중심에 앉아 있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와서 이렇게 머리를 쪼아리는 네.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마 모르는 공황 상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좀 그런 게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예. 오히려 김건희 여사 품속에서 이렇게 기대서 있는 게 네. 아닌가. 사랑꾼의 모습으로. 네. 사랑꾼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뭐 가스라이팅을 당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당 대표와 자주 만나 소통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제안도 했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이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다 같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한은 네. 없다. 이렇게까지 어제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를 하면은 여당 대표의 말을 좀 듣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예 없단 말이죠. 근데 우선 여야 의정 제안은 네. 저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있죠. 먼저 한 거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 제안을 받은 거지. 제안을 본인이 받고 뭐 박찬대 원내가 제안한 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될 말을 굳이 본인이 새로 제안하는 자기가 한 것처럼. 참 그 모습도 한동훈 대표도 참 바뀐 게 없구나. 아. 그냥 정치 구도만 어느 정도 배우고 이미지화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예. 그런 모습이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런 정치적 그런 이벤트에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 이런 의정 갈등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이긴 척하면서 나올 네,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네. 대통령이 좀 관련자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경질도 좀 하고 맞습니다. 제스처를 좀 내밀어 화해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건 절대 안 하잖아요. 네. 깝깝합니다. 걱정인데 이번 네. 저도 제 아는 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이 응급실 돌다가 큰 사고 당한 분들도 있고 저 정말 가까운 분들도 가까운 분께서 그 심장 그러니까 스탠스 시술만 하면 예, 되는데 예. 5분짜리 시술만 하면 되는데 그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헤매시다가 겨우 이제 깨어나신 분도 계시고 좀 그런 걸 현장에서 보면 참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한번 붕괴가 되면 다시 살리는데 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될 텐데 이런 시스템을 살리는 데 맞아요. 있어서 저희가 이 환경이 오염되기 전까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습니까? 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진 데 있어서 정말 수십 년에 여러 분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갖춰놓은 의료 시스템인데 이 서로 간에 상호 불신만 생기고 의사들 내에서도 상호 불신만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과 우려가 참 많은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 아닙니까? 네, 국민들의 맞습니다. 우려 아닙니까? 네.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나와가지고 아니 걱정하지 말라 응급 체제 잘 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 돈 많이 주겠다. 수가 추석 때 3.5배 해주겠다. 돈 많이 줄 테니까 많이 해라 일해라 네.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국민하고 안 맞는 거죠. 이런 얘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나 이런 참사들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더니 정말 지금은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금 담보로 지금 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그러다 듭니다. 보니까 이제 추석 인사하면서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네. 이걸 이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제 네. 딸이 지금 7개월인데요. 아, 예. 얼마 전에 그 2살 영아가 응급실 못 열나서, 가가지고 예, 예.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많이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과연 우리 애도 괜찮아야 될 텐데 혹시나 그런 별거 아닌 어떻게 열이 나서 병원 가서 치료만 받았으면 될 문제를 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예. 돌다가 타임을 놓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저랑 저 아내랑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지금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그럼요. 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이는 열만 나도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아이를 같이 이제 키우고 네.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고요. 특히 또 어르신들 맞습니다. 네. 입장에 또 지병 있으신 분들은 지금 추석이 또 두려울 것 같아요. 네. 이 문제 정부가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거 대책을 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돈 얘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의사들이 나쁘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정말 본인들이 이걸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면박을 당하더라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의사들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할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봐라 의사들은 한 명도 증액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증액할 거다. 증언할 거다. 이런 네. 것만 가지고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그 사이에서 국민들만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뭐 싸울 대상이라고 할까요? 뭐 싸워서 이길 대상을 계속 찾고 있다는 느낌도 맞습니다. 들고 네. 계속 임기 내내 뭐 건설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그걸 또 의사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수사가 결국에는 야당을 향해서는 정말 엄격해 보이는데 네. 자신, 가족,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약하냐 이런 비판.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사실 1호 법안으로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맞습니다. 이걸 내놓으신 것도 네. 맞잖아요. 사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네. 경찰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 분들을 피의자를 수사할 때 항상 구치소나 이런 데 방문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검사들의 특권으로 그 구속된 분들을 불러서 네. 수사를 하는데요. 이게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라면 구속돼 있으면 구속된 아. 장소에 있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출정 조사가 불법이에요? 출정해서 출정 조사가 근거가 없어요. 관행상 근거가. 인정되는 겁니다. 원래라면 원래 구속영장이라는 게 어디 구치소에 구속한다. 그럼 그 구치소 내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경찰은 거기에 따라서 예. 본인들은 구치소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이어가는데요. 검사들만 이제 출정을 시켜서 네. 자기들 검사실에 불러서 몇 시간씩 대기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쁜 수사가 조작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지금 뭐 유동규도 그렇고 예. 뭐 쌍방울도 그렇고 쌍방울. 모든 수사가 다 지금 검사실 내에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불법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걸 원천 차단하자. 피의자가 구속되면 검사가 방문해서 수사해라. 네. 이게 법의 주된 요지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저희가 정치 수사를 막고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그 뭐였죠? 한명숙 전 총리 아니요. 예. 그것도 정치 관련된 수사고 네. 그 막걸리 부녀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막걸리를 타서 지금 뭐 동네 주민들을 죽였다는 사건인데요. 네. 그때가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냐면 그러니까 딸한테는 아버지가 자백한다 하고 아버지한테는 딸이 자백한다는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다 보니까 예. 그렇다면 딸을 위해서 내가 자백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우연찮게 그러한 유도 신문하는 장면이 이제 검찰 CCTV에 잡힌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게 아니었으면 묻힐 이분들은 뻔했네요. 예. 그냥 묻혀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재심도 못 받고 그냥 살인자로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이런 검찰에 대한 인권을 네. 제대로 바로 잡는 게 우리 정치 수사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의미가 있는 법안이네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법사위에 소위까지는 올라가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심사는 아직 안 한 단계고 아마 다음 소위가 열린다면 네. 심사가 돼서 저는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과정을 쭉 보면은 와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더 촘촘한 견제와 감시가 네, 필요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대표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법으로 어떻게 또 규정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이 예. 수사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인권 침해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받으시면서도 꿋꿋하게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이렇게 잘 유지하시는 거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아 정말 대단하시다. 네. 얼마 전에 어떤 기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길래 저는 유죄 나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편한 자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유죄 나오시면 어떨 거라고 생각되냐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아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 선고 받고 대통령 하셨다. 저는 뭐 그게 크게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답은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법정연금이라는 네.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재판을 받으러 일주일에 뭐 거의 뭐 3-4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거의 3-4번 받고 계시죠. 근데 쌍방울 건까지 대북 송금 건까지 이건 수원에서 받아야 돼요. 네, 수원에서 진행되면 거의 일주일 내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과연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 네. 수원 사건은 저는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네.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는 방식으로는 안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재판부도 단순히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뭐 잘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쌍방울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법정을 나오면서 이 국제대회 필리핀에 있었던 네. 그 국제대회에서 자신이 리오남을 못 본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못 봤는데 왔을 수는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예. 본인도 안 온 거는 명백히 아는데 검찰이 하도 저렇게 압박하고 있으니까 좀 왔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그런 이런 식으로? 줄타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본인 그렇죠, 네. 네. 검사가 어떤 또 본인의 음. 치부를 들고 어떤 약점을 들고 있겠습니까? 네. 검찰이 그런 증언을 유도하기까지 불법 면담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안부수에 대한 또 다른 압수수색을 하면서 많은 약점을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 친지까지 아. 그런 카드를 다 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차마 안 왔다라고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봤다고라고까지 거짓말하지는 또 못하겠고 아. 그러니까 온 것은 못 봤지만 예. 뭐 안 봤을 왔을 수는 있다 뭐 그런 추측을 진술한 거지 않습니까? 참 모호하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 정말 검찰에 협조하는 안 좋고 나쁜 사람이지만 또 제가 직접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런 증언하기까지 인간적으로 안 된 면들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검사가 그 가족까지 털어가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뭐 딸을 넣겠다느니 뭐 딸의 축의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까 뭐 이런 것까지 다 면전에다 대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이렇게 거론하는 검사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협조를 해야겠구나. 또 협조를 하면 검사가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대한답니다. 뭐 구속된 분 불러가지고 담배도 주고 술도 지금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뭐 연어 술 파티 뭐 조금 협조해 주면 그럼 이제 검사가 신처럼 보이는 거죠. 아 자기의 이런 약점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하니까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을 쭉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번에 네. 책도 이제 변호인이 쓴 책도 나오고 네. 하면서 그 사실은 많이 아실 텐데 리오남이 안 왔다. 그러니까 이 리오남이 왔어야 검찰의 논리가 안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김성태 회장 거기서 뭐 돈을 줬고 대북 송금 자금 일부 줬다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에서 항소심에서 맞습니다. 중요한 보고 있는 이 사안인데 안부수는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계속 이 주장을 밀고 나갈 터이고 김성태 회장도 증언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 재판 지켜봐야겠네요. 저는 네. 판사들이 더 이상 이제 말로써 재판할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돼요. 옛날같이 뭐 진술로 진술로 해서. 막 조서 만들어서 예. 지금 그 증인으로 세우더라도 지금 유동규나 이런 남욱이나 이런 자들이 하는 발언을 보면 네. 더 이상 사람 말 가지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뭐 정말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나와서 내가 뭐 이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증언이야 뭐 받아줄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뭐 누가 왔니 안 왔니 뭘 어떻게 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을 지금 말만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시대는 정말 구시대적이고 네. 좀 낙후된 게 아닌가 이런 사법 시스템이 낙후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될 문제 같고 사실 이제 대북 송금 이건 쌍방울 건도 맨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네. 하다가 김성태 회장이 들어온 다음에 바뀌어가지고 대북 송금으로 맞습니다. 네. 이게 와 있는데 보면 구도가 거의 예. 뭐 똑같아요. 뭐 김성태 회장을 약간 뭐 대장동에서 남욱처럼 어떤 업자처럼 이렇게 해서 업자에 청탁받고 네. 대장동에서는 유동규가 이제 나와서 유동규가 처음에 부인하다가 이제 예. 본인들 처가 문제는 아니면 자기가 돈 더 받은 부분을 좀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35억을 남욱한테 추가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이런 네. 걸 봐주면서 이제 유동규의 진술을 이끌어냈고 근데 쌍방울에서는 이제 그 역할을 이화영 부지사가 하기를 바라고 이제 검찰이 했는데 네. 이화영 부지사는 그 사모님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셨고 부지사께서도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막혔고 네. 대신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제 칼날을 맞아요. 들이민 거죠. 네. 뭐 다른 검찰이. 건 또 예. 이제 기소하고 지금 뭐 이제 변호인 말 들어보니까 이제 독방에서 네. 이 무더위를 견디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이 검찰 얘기 또 사법 시스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바꿔야 될 네. 부분이 많고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나 재판 과정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수사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지금 위원회까지 만들었으니까 네.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 네. 민주당이 더 단합하고 단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네. 정치적인 어떤 뭐 과거에 어땠는지 정책의 유불 당 내에서의 정치 구도를 떠나서 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독재에 대항해서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네. 단순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갖고 온 이 역사를 훼손하는 거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네.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네, 추석 연휴 지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위원회 활동 또 의정 활동 또 추석 민심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 하실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참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밤이 길어도 밤이 어두울수록 더 그 해는 더 밝게 뜨는 법이기 때문에 잘 좀 견디시고 또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 그래도 친지들과 좀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도 건강하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좀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